네, 안녕하세요. 손일기입니다. 오늘은 채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요즘에 채권 시장 보면은 랠리를 계속 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계속 어느 선에서 수급이 막히고 매도하는 힘이 강해져서 지금 10년물 금리가 4.1%에서 더 반등을 하고 있고 30년물 금리는 이제 4.7% 이상으로 거의 4.8%를 바라보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한두 달 전에 각각 4.5와 5%에서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기준금리를 1.5%까지 낮추라고 하고 있고 스티브 마이런 같은 최근 연준이사로 들어온 초비둘기 스탠스를 가지는 인사가 FOMC가 열릴 때마다 매번 0.5%씩 내리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굴수비 같은 온건한 사람은 너무 급하게 금리를 내리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과 조금씩 0.25%씩 낮추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행보에 모든 시장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전 세계 금융시장은 결국 미국의 통화정책에 움직이기 때문이고요. 미국이 돈을 찍으면 자산시장은 들썩이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모든 시장이 움츠러드는 걸 보면 20년 팬데믹 이후에 미국 정부의 무제한 돈풀기 QE 양적 완화라는 전례 없는 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살려놨는데 그 부작용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돌아왔고 그 결과 오늘날 채권 가격은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떨어졌고 채권은 끝났다는 말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채권을 계속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 이유는 돈을 찍어내는 정부의 구조와 채권 시장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채권을 다시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이유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려면 달러 패권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자국 통화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나라인데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이고 원유나 곡물이나 무역 결제의 85%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죠. 즉 미국은 단순히 종이를 인쇄해도 전 세계에서 실질 구매력을 얻을 수 있고요. 이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무제한 적자 재정과 돈풀기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은 3년 동안 7조 달러 이상을 풀었는데 이게 미국 GDP의 30%에 달하는 규모죠.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살펴보면 모두 주식시장으로 자산시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구제금과 기업보조금과 실업수당과 그리고 인프라 법안과 국방비로 또 흘러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 페드가 그것을 매입하는 구조로 돈을 그동안 찍어냈지만 연준이 채권을 매입해주면 해줄수록 장기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좋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는데 이게 곧 화폐의 희소성 가치와 달러 가치 하락을 이끌고 이게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던 물가 상승이라는 필연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일단 최근에 베센트 장관이 한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연준의 2대 책무인 실업률 안정과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3대 책무로 장기금리 안정을 언급했고요. 장기금리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턴 프리미엄의 안정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성공시켜야 하는데 물가 안정의 구성 요소 항목인 주거비나 내구재, 서비스 등 다양한 물가가 낮아져야 하는데 이건 성장성이 같이 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과 에너지 가격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부채 남발로 인해 낮아지기가 어려운 형국에 있긴 합니다. 어느새 미국의 국가 부채는 2024년 기준 35조를 돌파했고 이게 GDP의 120% 수준인데요. 미국 정부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매년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새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채를 소화하려면 누군가는 채권을 사줘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해외 중앙은행 특히 중국과 일본은 미국 국채를 줄이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줄 손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더 높은 금리를 이제 제시해야만 이제 채권을 사주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미국 내 시중은행의 SLR 규제 완화로 채권 매수 수요를 올려주면서 채권이 조금씩 강세로 가는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미국이 돈을 계속 찍고 빚이 늘어나고 금리가 오르는데 왜 채권을 사야 하지라는 의문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바로 돈을 찍는 그 행위 자체 때문인데요. 돈을 찍는다는 것이 결국 언젠간 다시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뜻이고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국면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오면 채권의 시대는 다시 열립니다. 물론 향후 경기 침체가 극심하게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경기는 계속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 그 누구도 침체가 강하게 올 것인지 세게 올 것인지 맞출 수가 없어서 보험성으로 채권을 특히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은 단순히 이자 받는 투자 상품이 아니긴 합니다. 물론 10년짜리 채권을 들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매년 4% 정도를 따박따박 받으면서 원금 손실 없이 투자가 가능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본질은 금리 방향에 대한 베팅이고, 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릴 때 채권 가격은 오르는 개념에서 채권 투자를 합니다. 즉, 지금처럼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채권을 매입하면 이후 금리 인하 국면에서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을 얻을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채권 가격은 폭등합니다. 실제 2008년의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사태 직후에도 채권이 주식보다 먼저 반등했고요. 요즘 투자 커뮤니티를 보면 채권은 끝났고 인플레이션 시대엔 채권은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이 많은데, 이게 사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채권의 실질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결국 금리 인하 압력으로 이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최악의 상황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채권 금리는 순간 급등하면서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금리의 역습은 분명히 더 큰 경기 침체를 만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채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재정 정책이 결과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 70년대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고 경기 침체 이후에 다시 금리를 무려 2000년대까지 낮춰서 채권 초강세가 왔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채권의 반등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채권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제 채권은 현금 흐름이 보장된 자산이라는 점인데, 주식은 배당이 불확실하지만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계약상으로 보장받습니다. 이 안정성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핵심 역할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채권은 잊힌 자산이 아니라 복귀를 기다리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채권은 지금 가장 외면받고 있는데,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주식이나 금과 원자재가 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가장 싫어하는 자산에서 반등을 하고요. 2008년 위기 이후에 주식이 반등했고, 20년 이후에 금리가 0%일 때 달러가, 그리고 이제는 25년 이후 채권은 그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채권은 고통받고 있는데, 결국 경기 순환의 끝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는 자산이고요. 지금의 채권 가격 하락은 끝이 아니라 다음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하지만 위대한 투자자들은 항상 모두가 포기할 때 준비를 마칩니다. 주식이 과열되고 금이 오를 때 조용히 채권을 담는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웃게 되겠죠. 돈을 찍는 미국 정부는 채권을 망가뜨리는 주범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야말로 채권을 살려낼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채권은 다시 자산의 중심으로 돌아오겠죠. 물론 마지막으로 채권에 몰빵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